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브라이틀링 크로노멧 B0142 벤틀리 모델을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브라이틀링 다시 돌아왔군요. 지난번에 슈퍼 어벤져 네. 크로노그래프에 이어서 두 번째 브라이틀링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알던 크로노멧이랑 완전히 달라졌네요. 크로노그래프라는 점과 고유의 디테일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유지된 거를 제외하면 거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제품입니다. 크로노멧은 이름의 유래가 크로노그래프 포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수학을 할 수 있는 너 무식하잖아. 계산을 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라는 이름을 지녔던 것인데, 바깥쪽에 보면 슬라이드 룰이라고 해서 돌릴 수 있는 회전 눈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다층 연산 같은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거든요.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1940년대잖아요. 주판 같은 거 있었겠죠. 기계식 계산기처럼 만든 것이 슬라이드 룰이었고, 그것을 붙인 시계가 크로노멧이었던 거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쿼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브라이틀링을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계가 크로노멧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고개비행단, 공중비행중대라고 하는 프레체 트리콜로리 합작을 통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토대로 1년 뒤에 출시한 것이 크로노멧입니다. 2004년에 크로노멧을 리뉴얼하면서 크로노멧 에볼루션이라는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2009년에 브라이틀링이 자사 셀프 아이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B01을 탑재한 크로노멧 44를 다시 출시를 했고, 크로노멧을 또 한 번 리뉴얼하면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시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브라이틀링 슈퍼 어벤져 크로노그래프 이 박스와 같아요. 박스를 열면 가죽으로 만든 트래블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 매뉴얼을 비롯한 구성품은 이전에 보셨던 슈퍼 어벤져 크로노그래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슈퍼 어벤져 크로노그래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다고 의견이 나오면 어쩌죠?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 브라이틀링 시계 하면은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고 마초의 시계,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크로노멧도 역시 그런 부분을 대부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이 44mm였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지름이 2mm가 줄어들어서 사이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꽤 좋은 변화인 것 같고, 전작인 크로노멧 44는 표면이 전체가 다 유광이었잖아요. 멀리에서도 번쩍번쩍한 반사광이 보일 정도로 유광 가공의 끝판왕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적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킨 거죠. 나를 빨리 죽여라. 이번에는 유광과 무광 가공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베젤 부분은 반짝반짝한 유광 가공이 되어 있고,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무광 가공을 사용을 했고, 모서리 부분은 유광 가공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고, 푸시 버튼이나 크라운 부분은 유광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유광보다는 무광 헤어라인 가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기작인 리퍼런스 81950의 오리지널 디테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크로노멧은 오리지널 모델로 많이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지컨이 CEO로 취임한 이후에 브라이틀링이 과거를 훑어보는 작업 쪽에 열중을 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에르라던가 크로노멧 역시 과거 모델들에게서 어떤 영감을 받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와 함께 라인업도 조정이 됐잖아요. 하늘, 바다, 땅, 도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 모델은 특이하게도 땅에 속한대요. 원래는 파일럿으로 시작한 모델인데 땅으로 갔네요. 누가 크게 따지면서 사겠어요. collector인 사람들만 나는 육해공을 다 맞추기 위해서 크로노멧을 살 거예요, 뭐 이럴 순 있지만 그런 변태는 없겠죠. 주위에 제 찾아봐요. 그런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니까 굉장히 쨍한 그린 컬러입니다. 벤틀리 모델이라서 이런 다이얼 컬러 쓴 건가요? 벤틀리 모델이 갈색도 있는데 영국 자동차 하면 그린이기 때문에 이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2년부터 벤틀리가 컨티넨털 GT라는 차량용 시계 디자인을 브라이틀링한테 의뢰를 하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브라이틀링 포 벤틀리라는 컬렉션을 만들기도 했고, 개별 컬렉션 안에 특별한 벤틀리 에디션을 따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벤틀리 하면 뭔가 좀 비쌀 것 같은데, 이 시계는 가격 차이를 두질 않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도 아닌 것 같고, 벤틀리는 못 사지만 벤틀리 에디션을 산다. 벤틀리는 못 살 것 같아요.
카운터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낮게 파서 단차를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다 인덱스를 사용을 했고 바깥쪽으로는 초 인덱스와 크로노그래프 측정을 하기 위한 4분의 1초 인덱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타키미터가 있는 배치이고 핸드는 빨간색이네요. 브라이틀링에는 쟁쟁한 파일럿 워치가 하나 있잖아요. 내비 타이머. 내비 타이머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파일럿 워치로 가져가기에 부담이 되었을 텐데 크로노맷은 그런 파일럿 워치 성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유한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 탭. 베젤을 보면 15분 단위로 돌출되어 있는 디테일들이 달려있고 그 블록 위에 15, 30, 45 되어 있고 12시에는 야광 도트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블록 부분을 더듬어서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파일럿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앞을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계를 볼 여유가 없어서 더듬는 거죠. 제가 지금 라이더 탭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왼손으로 더듬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요 진짜로.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어쨌거나 이전 모델인 크로노맷 44가 되면 라이더 탭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라고 하는데 블록 위에 새겼던 숫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음각된 숫자가 살아나오긴 했는데 계속 더듬어 보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만 더듬으세요. 시계에 상처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지. 조작은 다이버 워치랑 동일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60클릭 베젤인데 조작감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금도 12시 방향에 있는 마커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라이더 스텝이 관건인 거죠. 15분과 45분이 있는 블록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사용자가 직접 바꾸는 건가요? 측면을 보시면 이 부분에 스크류가 달려 있습니다. 스크류를 풀면 블럭을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크류가 굉장히 작은데요. 저기 맞는 드라이버를 어디서 찾아오죠? 어지간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드라이버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베젤 측면을 상처 입히지 않고 깔끔하게 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나사 어디 떨어지면은 못 찾거든요. 피모 브랜드의 와이어 러그를 가진 모델이 있거든요. 이 와이어 러그를 빼려면 스크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스트랩을 바꿔 껴보려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푼 적이 있거든요. 왜 거기서? 그냥 너무 기쁜 마음에. 아니, 집에 가서 하는데 뭐 제가 원래 그래요. 기본 배치는 다이버 워치랑 같거든요. 분침에 12시간 마커를 맞춰 놓고요. 카운트 업이에요. 여기 바뀌어 있으면 반대로 카운트 다운이 되는 거죠. 요트 레가타 시계처럼 말이죠. 아마 대부분 카운트 업을 하게 되실 거긴 하지만 뭔가 특이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부티게 가셔서 이 블럭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또 다른 특징이 브레이슬릿입니다. 룰로 브레이슬릿이라고 프랑스어로 롤 블릿 브레이슬릿이라고 합니다. 링크 마디 하나하나가 총알처럼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특이하죠. 1984년에 등장한 크로노맷도 동일한 브레이슬릿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을 다시 차용을 한 것이죠. 링크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브레이슬릿을 구성하는 구조인데 요렇게가 한 조입니다. 한 조 단위로는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쪽 민자가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접히진 않고 손목에 찼을 때 곡선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만들어집니다. 모서리는 유광 가공을 했어요. 어렵게 제작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브레이슬릿이거든요. 폴리싱 하는 형님 상당히 고통받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 시간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브라이틀링의 로고와 브랜드명이 들어가 있고 버튼을 누르시면 열립니다. 버터플라이 방식이고 안쪽은 유광 가공이 되어 있네요. 브라이틀링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자동 크로노그래프 B01 볼 수 있도록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네요. 옛날 브라이틀링이면 꽤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크로노맷에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거는 드문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잘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벤틀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케이스백에 브라이틀링 로고 대신에 벤틀리라고 새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칼리버 B01은 현대적인 자동 크로노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버틸컬 클러치와 컬러밀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으로 깁니다. 이 무브먼트는 날짜 조작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자정에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어떻게 되겠지 뭐. 스크류다운 크라운을 풀면 크라운 포지션 0이 되고요. 와인딩 하는 느낌이 빡빡합니다. 돌리는 느낌이 묵직한 느낌인데 칼리버 B01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한 칸을 당기고 과감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오후일 수도 있고 오전일 수도 있어요. 오후면 날짜를 돌리면 안 되는 레드존 크리티컬한 시간 뜨잖아요. 돌려보겠습니다. 막 돌아가요.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인가?
시간을 돌리는 느낌은 와인딩하는 느낌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습니다. 살짝 미끄럽다라는 느낌이기는 한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크류 다운하는 느낌은 와인딩하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남자의 시계라는 느낌을 크라운이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남자고 조작도 남자가 해야 힘이 없으면 차지 마라. 시계의 주인은 내가 고른다. 감지네요. 크로노그래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리셋은 스타트, 스톱과는 달리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고 스타트할 때 조금 힘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스톱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고 이전 모델들은 스크류 다운 방식이었는데 펌프 푸셔로 바뀌었어요. 조작할 때 조금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시계가 됐습니다. 3시 방향이 30분 카운터고 6시 방향이 12시간 카운터고 9시 방향이 스몰 세컨드입니다. 데이트 윈도우는 6시 카운터 안에 들어갔는데 카운터 색깔하고 데이트 윈도우의 색깔을 같게 만들었어요. 흰색으로 하면 많이 튀었을 것 같아요. 숫자가 만약에 6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운터에 있는 바늘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손님이 한 명 정도는 부틱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베리에이션이 꽤 많더라고요. 블랙, 엔트러사이트, 실버, 벤틀리, 블루, 코퍼, 콤비 모델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콤비가 좋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링크가 골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화려한 느낌입니다. 금성애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스테인리스 스틸과 콤비 두 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모델을 재보면 정확하게 200g입니다. 콤비 모델을 재보겠습니다. 200g이에요. 금이 아닌가 봐요. 똑같다. 크라운 가디를 제외하고 이 부분을 또 재면 얼추 42mm 정도가 나옵니다. 제곱 트러브가 50mm 정도 됩니다. 두께는 15mm입니다. 러그가 좀 짧은 편에 속해서 제가 착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과거에는 웬만한 손목이 아니면 엄두도 못 냈던 시계였는데 손목이 조금 가는 분들도 조금 무리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계가 된 것 같습니다. 룰로 브레이슬릿이 손목에 감기는 느낌이 좋아요. 무게는 좀 느껴지지만 착용하는 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내리면 훌륭하게 부활한 과거의 크로노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매력과 레트로한 감성이 나오는 크로노멧. 과거처럼 우락부락한 파일럿 워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올라운더 성격의 시계가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때 크로노맷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모델을 보니까 여전히 브라이틀링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의 하나는 역시 크로노맷이구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